신라젠입니다. 네, 신라젠. 사실은 신라젠이 이제 거의 뭐 11만 원대에서 5만 5천 원까지 떨어지면서 반토막 흐름이 좀 나타나주고 있고요. 뭐 오늘 뭐 텔콘 RF 제약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은 이제 뭐 특허나 뭐 이런 기술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사실 주가에 뭐 급등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주들도 지금 어떻게 보면 개발적인 모멘텀에 따라서 좀 움직이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신라젠 한동안 좀 많이 쉬었어요. 많이 쉬었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이제는 가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앞으로도 쭉 쉴까요? 이 종목은? 일단은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저는 네. 미니 스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니 스탑 나왔으니까 이건 좀 앞으로 더 쉬겠다. 약간 좀 중간 느낌인데 네. 홀딩은 하시되 네. 좀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해달라 이런 느낌으로 미니 스탑을 오늘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미니 스탑을 주셨다고 하고요. 관련된 내용 한번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신라젠이라고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어떤 면역 항암 치료제 연구 개발 기업이죠. 그래서 일단은 뭐 시가총액 부분에서도 코스닥에서는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바이오 제약 쪽에서는 거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신라젠의 어떤 최근 모멘텀이라고 말씀드리면 신라젠의 팩사맥 그리고 옵디보가 병용 안전성을 통과하게 되면서 이제 미국 쪽으로 임상이 확대되게 된 그런 하나의 호재가 있었죠. 그게 가장 최근이고요. 신라젠이 항암 바이러스 팩사맥과 대표적인 면역 관문 억제제 옵디보, 이거 성분명이 니볼루맙이라고 합니다. 이거 옵디모를 병용 투행하는 어떤 간암 임상 실험에서 안정성이 확보가 되면서 이제 이 부분 을 미국까지 함께 임상실험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했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결과에 어떤 자신감을 얻게 됐기 때문에 신라젠은 또 하나 미국뿐만이 아니고 어떤 유럽의 파트너사 트랜스진으로부터 임상 무대를 조인을 해서 임상 무대를 미국까지 확대할 그런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 2월에 있었던 유럽 안전성 심의위원회로부터 팩사백과 옵디보의 병용 임상 일상에 대한 안정성을 확실하게 검증을 받았고요. 일단 병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안정성을 검증받았기 때문에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어떤 호재로 작용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럽 쪽 파트너사인 트랜스진과 좀 연결을 해서 임상 무대를 미국뿐만이 아니고 프랑스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출발을 해서 2분기에는 좀 미국까지 좀 확장을 하고 앞으로는 조금 더 영역을 좀 넓혀서 좀 글로벌화적으로 좀 이어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좀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15명의 임상 환자를 대상으로 한 객관적 반응률도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발표가 굉장히 결과가 좀 좋다, 이렇게 발표가 되게 된다면 좀 주가 급등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일단은 임상 지역을 미국으로 확대하기로 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으로 확대하기로 한 이유는요, 어떤 1차적인 일상에서 일단 만족스러운 임상 데이터를 확보했기 때문인데, 이 15명의 어떤 임상 환자를 대상으로 좀 반응률까지 발표를 하게 돼서 여기까지 좀 연결이 되게 된다면 분명히 어떤 좋은 결과물을 가지고 올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것으로도 좀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좀 유럽 쪽의 트랜스진뿐만이 아니고 프랑스의 파트너사 아스트라제네카와의 항암 바이러스도 공동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는 면역요법 그리고 표적 항암요법을 포함한 굉장히 광범위한 암세포 그리고 공격하는 그런 항암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여기와의 어떤 그런 광범위한 거래를 통해서 암 치료제 시장에 깊숙이 진출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신라젠과 미국 국립암연구소 주도로 항암 바이러스 팩사백에 자신의 명역 항암제 더발루맙이라는 제품인데요. 그리고 트레멜리부맙을 병용하는 어떤 대장암 환자에 대한 임상을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스트라제네카와 신라젠이 5가지의 항암 바이러스 후보 물질을 공동 개발하기로 일단 약속이 좀 돼 있고요. 이 부분이 또 잘 진행되게 된다면 어떤 좀 신약 물질로서 좀 충분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일단은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에는 어떤 항암 바이러스 내 삽입될
어떤 유전자, 어떤 선택, 그리고 전 임상, 그리고 임상까지, 그리고 상업화까지 이렇게 좀 추가적으로 맡게 된 그런 좀 그렇게 하기로 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일단은 항암 바이러스 면역요법은 바이러스에 인공적으로 삽입된 유전자를 통해서 암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방식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좀 적용이 되게 될 거고, 이로 인해서 조금 신라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좀 특이한 기술, 좀 특별한 기술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좀 항암 바이러스 팩사백을 정맥 투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지금 최초로 규명했다고 최근에 좀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신라젠이 개발한 항암 바이러스 팩사백이 면역 항암제들 중에서는 최초로 정맥 투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정맥 투여가 저도 이제 의학적으로는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네. 이 정맥 투여에 대해서는 전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게 일단은 최초로 정맥 투여가 가능하다고 이야기가 됐다고 하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바이러스는 외부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몸 안의 면역 체계가 병원균으로 인식을 해서 공격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공격을 당하게 되면은 혈액 내에서 이제 죽은 세포가 돼서 좀 소실이 되게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데, 일단은 글로벌 항암 바이러스 시장 트렌드상으로 비추어 봤을 때 어떤 빅파마사들이 정맥 주사 형태로 투여하는 것을 선호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일단은 어떤 트렌드적으로 비춰 봤을 때도 팩사백이 정맥 투여가 가능하다는 게 규명이 됐기 때문에 어떤 이 부분에 대한 개발이 조금 더 기대가 되는 상태죠. 그래서 정맥 투여 가능한 항암 바이러스 치료제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도 뭐 굉장히 많은 좀 수주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조금 더 어떤 영업 실적이라든지 향후 어떤 회사의 실적적인 문제 좀 개선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혁신적인 그런 규명이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팩사백 같은 경우에는 세포질의 막으로 인한 면역 체계가 병원군으로 인식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맥 투여를 했을 경우에도 혈액 내에서 비교적 잘 살아남고 안정적으로 좀 그 어떤 그런 효과를 좀 유지를 하면서 안정적으로 혈액 내에서 좀 머무를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감염을 일으키는 어떤 병을 일으키는 그런 종양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혈액 내에 안정적으로 머물게 되면서 그런 약제들이 좀 병을 일으키는 저런 종양까지 좀 잘 도달하게 되면서 일단은 좀 간편하면서도 정맥 투여도 가능하고, 그리고 약효도 굉장히 뛰어난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항암 바이러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정맥 투여가 가능하다는 것에서 일단은 획기적이라고 볼 수 있고, 일단은 정맥 투여가 가능한 항암 바이러스가 팩사백이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국내에서뿐만이 아니고 좀 글로벌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리고 2011년이죠. 지난 2011년 9월에 네이처 논문에서 인간을 대상으로 한 항암 폭스바이러스의 정맥 내 전달이라는 어떤 그런 논문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규명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2011년 같은 경우에는 벌써 8년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어떤 좀 더 안정성이 확보된 그런 물질들을 개발하는데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도 있었다 이렇게 좀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 자체도 지금 굉장히 점점 더 넓어지고 있는 추세고요. 전 세계 명업 항암제 시장이 2026년에는 1265달러까지 이제 성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하나로 따지면 이게 147조 원이라는 굉장히 막대한 규모예요. 그래서 일단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크고 여기를 좀 뚫고 들어가게 된다면 신라젠으로서는 엄청난 호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항암 바이러스 자체가 좀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면역 바이러스 면역 항암제 일종이기 때문에 여기서 신라젠이 좀 어떤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면 일단은 굉장히 좀 좋은 위치를 좀 선점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사실 현재 유일하게 시판된 항암 바이러스는 미국의 암젠사의 임리직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곳이 있는데 다른 뭐 일본이라든지 캐나다, 호주에 있는 그런 항암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상 이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시판되진 않았고요. 만약에 여기서 팩사백이 시판이 된다면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좀 미국의 어떤 그런 독점을 좀 막아낼 수도 있고, 일단은 다른 업체들보다도 미국의 암젠사의 임리직을 제외한 다른 업체들보다도 일단 임상이 조금 앞서 있어요. 그래서 신약으로서는 검증 마지막 단계인 임상 3, 4을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신라젠의 팩사백이 상용화될 거는 조금 금방 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분당 차병원과 함께 대장암 그리고 위암 등의 어떤 연구 MOU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좀 호재로 작용하고 있고, 이 MOU 체결을 통해서 어떤 대장암의 간전이, 그리고 위암의 간전이, 담도암의 간전이, 뭐 췌장암의 간전이, 이런 면역 관문 억제제 내성 고형암 환자 중에서 총 6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좀 최근 개발하고 있는 임상을 진행할 예정인 항암 바이러스 팩사백, 그리고 면역 관문 억제제 옵디보, 이제 병용 치료제를 지금 이렇게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객관적 치료 반응률을 확인하는 임상 실험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신라젠은 앞서서 이제 말기 간암 환자를 대상으로 글로벌 임상 3상과 별개로 간암 치료제 개발을 또 목표로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양한 좀 임상 실험이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일단은 좀 이거를 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2020년까지는 어떤 해당 임상 약물의 효능 데이터도 추가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 일단 이번 임상 자체는 임상하는 실험 자체는 어떤 분당 차병원이, 왜냐면 환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분당 차병원이 일단 임상 실험 진행을 맡고, 그리고 신라젠은 그것을 의뢰해서 주관하는 임상 실험을 맡게 되고요. 그다음에 일단 장기적 관점에서는 이게 임상 실험 자체가 성공을 한다 안 한다는 현재는 지금 모르는 상황이죠. 뚜껑은 열어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서는 좀 너무 급하게 임상 실험을 하네? 그러면 이걸 내가 투자를 해야지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일단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게 그렇다면 확실하게 좀 진행이 돼서 성공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모를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 대응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약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굉장히 강세를 띄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정부에서 어떤 3대 육성 정책으로 좀 제시를 하게 되면서 계속적으로 좀 성장을 좀 하게 되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이 부분에도 어떤 지속적인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임상실험 자체는 좀 지켜봐야 할 거고, 그리고 어떤 최근에 바이오주가 좀 반등하기는 했지만 바이오 분야 전체의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삼바주 문제도 있고, 그리고 셀트리온도 지금 대웅제약이랑 싸우고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고, 일단은 전반적으로 바이오주 분야가 조금 침체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상황에서 어떤 추세적인 반등이 좀 일어나게 하려면 지속적으로 뉴스가 좀 긍정적이게 계속 엄청 크게 계속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급등락 자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보유자 분들께서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이거를 매도하기는 너무 아쉽고 좀 홀딩을 해주시고, 일단은 신규 매수를 하시기에는 현재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좀 바닥 구간을 다졌다고 보기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55,000원 라인이긴 한데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을 좀 진행을 해주시고, 요게 한 4만원대까지 좀 바닥 구간 내려왔다라고 생각됐었을 때 그때 좀 신규 매수를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신라젠에 대해서 이렇게 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일단은 신규 매수는 좀 자제, 그리고 홀딩에서 일단 흐름은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미니스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라젠 관련된 이슈들 정말 자세하게 또 길게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